한적하고 깊은 숲속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마을로 사람들은 매년 모든 것의 축제라는 독특한 행사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다름 아닌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철학에 기초하여 자연과 신을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축제의 첫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큰 원형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 조각 작품으로 누구나 그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조각마다 새겨진 작은 문양들은 매년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을 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엘레나 할머니는 이 축제를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말하곤 했습니다. 신은 우리가 보는 꽃 한 송이에 나무 한 그루에 심지어는 서로를 대하는 우리 작은 행동들 속에도 존재한단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이 경이로움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둘째 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연극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자연의 목소리라 불리는 합창단은 바람소리, 물의 흐름, 나무의 귓속말을 닮은 선율로 마을을 감쌌고 각각의 소리는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공연에서 어린 소년 루카스는 숲의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나무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며 함께 자라며 느낀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셋째 날 밤에 열렸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찾아올 때쯤 사람들은 각자 손에 작은 촛불을 들고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걸음을 옮기며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자연을 찬미하는 시였습니다. 드디어 숲 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촛불을 중앙에 놓고 모두 함께 큰 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엘레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있는 순간이야말로 신과 자연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때입니다. 그녀는 돌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우주의 일부이며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신의 표현이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올려다본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이란 초월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서로 간의 유대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로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 아끼며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사상을 삶이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즐거운 탐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떠오르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의 독특한 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 고요한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세상의 다른 곳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이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로크의 백지설을 진정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과거의 전통보다는 자유로운 탐구와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빛나는 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백지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곳에는 독특한 교육 방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교과서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실은 마치 작은 실험실과 같았고 각종 도구와 재료,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 아이들 백지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은 정말로 하얀 벽과 바닥으로 뒤덮여 있었고 초기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 방이 바로 그들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을 채우는 건 너희의 경험과 상상력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서 시작할 모험은 너희만의 것이지.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면 즉시 실험하고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서로 통신하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연못 주변에 머물며 물고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상상력을 더해 다양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별을 쫓아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태양을 도는지, 왜 달이 밤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하늘 아래 앉아 별자리를 그리고 자신만의 우주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백지학교의 아이들은 놀라운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 빈 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색깔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지설의 진정한 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그곳을 방문한 외부 사람들조차도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백지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 로크의 백지설은 그 작은 마을을 통해 다시 한번 빛나게 되었고, 아이들의 백지 같은 마음이 어떻게 아름답고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서 삶을 보내던 젊은 농부 존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고, 그에게 마을 밖의 세계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변화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했고 예기치 않은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집으로 몸을 숨기는 와중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번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천둥 같은 배명과 함께 땅에 떨어졌고, 그 순간 주위에 몰려든 몇몇 주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존도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감춰져 있던 땅에서 빛나는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자는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진리의 상자라는 것이 금세 소문으로 퍼졌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상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지만 청년 존은 그 상자에 이상하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랭 바디우가 이야기한 사건, 즉 기존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은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놀라운 경치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상자 속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들어있었고, 그 문서들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농작물이 신품종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돌보며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지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존에게 기존의 농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농업혁명을 실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얻은 신지식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윤리적 선택은 바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마을의 낡은 농업 관행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새롭게 배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존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더 풍요롭고 건강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가져온 급진적 변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진리에 충실한 주체로서 존의 역할은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바디우가 말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장소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무작정 찾아왔을 때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존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리를 선택했을 때 그는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 일추론의 최선 설명에 의한 추론. 이론을 한창 공부하던 시절 나는 이론을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의 주말 저녁 파티가 좋은 실험의장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파티의 호스트, 즉 저의 친구 존은 항상 독특한 게임이나 활동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존은 모든 손님들이 모이자 그 직전 무언가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용기에 담긴 오징어, 그 주변에는 힌트가 적힌 작은 카드를 몇 장 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은 이 오징어가 왜 여기 있는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야. 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재미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지. 손님들은 각자 다른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하먼의 IB 이론을 떠올리며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오징어가 존이 서프라이즈 요리 재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이 요리 수업을 듣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최근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설이 너무 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존의 고양이가 물건을 끌어다 놓는 특이한 습관이 있어서 오징어가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꽤나 재미있었고 약간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바닷속 생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는 오징어가 외계 생명체의 일종이며 오늘 밤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접근은 괴기스럽고 창의적이었지만 그럴듯함에서는 다소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항상 창의적이고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가 우리의 다양한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것은 단순한 오징어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각자의 상상력으로 얻어낸 결론들을 검사할 소재고, 존은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잠시 잠잠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존을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스토리 중에서 제 이야기가 가장 추론의 최선 설명에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의 설명이 선택되었고 상으로 작은 오징어 장식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먼의 아이비 이론이 얼마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고, 철학이 단지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